이번 주는 쉬어? 이번 주는 쉬어야지. 야, 클리닉 쉬어. 이번 주는. 아, 선생님 좋은 말 해줬지? 응? 자, 보자. 돈 많이 벌어갖고 네 사고 싶은 거 사라. 너 뭐 살 거야? 저는 근데 딱히 사고 싶은 게 없어서 꼭 돈 써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하나? 야, 저번 주에, 야, 저번 시간에 그 다 했어, 여기? 여기 제대로 이해했냐? 여기 112페이지. 민재야, 112페이지 제대로 이해했어? 봐봐. 일과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제대로 이해했어? 보자. 한번 다시 보자. 여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일이라는 게 뭐야? 일과 에너지는 같이 쓴다. 왜 그럴까? 일은 에너지 전환 과정이야. 그리고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 언제든지 일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가 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전환이 돼.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단위인 뭘 쓴다? 주를 쓴다. 그리고 우리가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 네가 공부를 했어.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다 일이라 그러지. 근데 과학적인 일에서는 일이 아닌 되는 경우, 정신적인 일은 일이 아니다. 그거 봤어? 우리나라가 그 스노우보드에서 파이프에서 야, 그거 따버리더라. 금메달. 와, 야, 걔 장난 아니더라. 와. 저는 동계올림픽 하는 거 아까 알았는데 올림픽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1차에서도 실수해가지고 결승 1차에서도 실수해가지고 응답과 저거거든. 2차도 그랬거든. 3차는 마지막에 성공해갖고 금메달 따고 그러더라. 와, 봐봐 뭐, 엄청 잘하더라. 동계올림픽 그거 중계를 JTBC밖에 안 해가지고. 그렇지. 뭐 사람들이 몰라 하는지도 나도 관심도 없어. JTBC에서 다 산 다음에 그다가 팔려고 했는데. 팔려고 그랬는데 비싸게. 애들이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KBS는 되지 공중파에서 안 사버렸어. 올해 안 할까? 그래서 시청률이 1에서 1.8%라고. 망했지. 걔들 망했지. 나도 안 보는데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뭐 있잖아.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런 거 보는 거 있잖아.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른대. 갖고 못 본대. 제 아는 친구들이 몇 없어요. KBS 들어가는 애 보여주는데 안 하니까 보여줘. 이렇게 뭐 KBS라든지 MBC라든지 SBS에서 한 군데 했으면 하루 종일 들어줬지. 하루 종일 들어주니까 볼 거 없으니까 보고 있지. 할아버지들은. 근데 이번엔 뭐 금메달도 거의 뭐 쇼트트랙도 망해버리고 뭐 스피드 스케이팅도 망해버리고 딸 데가 없더라. 자, 과학에서 일은 봐라. 물체에게 뭘 줘?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뭐가 생겨야 돼? 이동거리가 생겨야 돼. 그럼 이 새끼가 일 좀 했네 그런단 말이야. 물체에게 뭘 주어서?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동거리가 있어야 돼. 따라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 거야. 봐봐. 어떤 물체에게 내가 일을 줬어 얘들아. 힘을 줬어. 근데 얘가 이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 내가 뭘 한 거야? 이 물체에게 일을 한 거야. 이동거리 생겼습니다.
따라서 1은 뭐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그리고 단위는 1Nm가 1J이 된다. 이해되지? 그럼 보자. 그리고 1에서 봐봐. 1에서 수평면에 대한 일이 있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수평면에 대한 일은 알아,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금방처럼. 물체에게 힘을 주었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겼어. 근데 이때 얘들아 속력이 일정하다. 등속 운동인데. 그러면 뭐다? 얘들아 합력 알짜임이 0이야. 그 속력이 일정하지. 그러면 합력이 0이야. 합력이 0이야. 근데 등속이면 안 되겠다. 근데 알아? 어디 갔어? 여기. 가끔씩 여기다 짜먹으면 헷갈려. 자, 그러면 야 크기 갖고 내가 준 힘하고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 뭐가 작용해? 지면과의 마찰력이 작용해. 마찰력이 작용해. 따라서 이때 1은 뭐니? F 곱하기 S인데 이 F가 뭐가 된다? 마찰력이 된다.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야. 이해됐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냐? 수직면에 대한 일. 뭐에 대한 일이야? 중력에 대한 일이야. 중력에 대한 일이야. 중력에 대한 일인데 물체를 갖다가 질량이 M인 물체를 갖다가 내가 H만큼 들고 올렸어. 그러면 이때 누가 잡아당기니? 내가 얼마만큼 힘을 줘야 돼? 얼마만큼 힘을 줘야 돼?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 돼.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 1은 뭐다? 1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여기서는 뭐가 된다? 무게, 중력에 따른 질량 곱하기 높이 h가 된다.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얼마야? 무게가 9.8 곱하기 m이란 말이야. 9.8 mh가 1이 된다. 야, 1kg 물체는 1m 들어오는데 한 일은 얼마야? 따라서 9.8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9.8J가. 이해됐지? 자, 봐라. 그리고 이제 중력이 한 일이 있어. 중력이 한 일이 있어. 중력이 한 일이 있어. 중력이 한 일은 뭐냐? 자, 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었어. 못생긴 사과다. 근데 이게 떨어졌어. 그럼 누가 잡아당겼어? 중력이 잡아당겼지. 이때 중력이 한 일은 뭐야? F 곱하기 S인데 여기서도 물체의 무게만큼 잡아당기는 거야. 높이 H다.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도 1은 9.8 mh가 돼. 이해됐지? 그리고 두 번째 1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 1이 0이 되려면 잡아라. 1이 0이 되려면 W는 F 곱하기 S야. 근데 여기서 F가 0이든지 S가 0이면 1, 0이겠지. 그러면 첫 번째 F가 0인 경우 어떤 경우야? 빙판에서 스케이트 선수가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어. 등속은 합력이 0이야. 합력이 0이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작용 안 하니까 이동거리는 이때 힘이 작용 안 하니까 1, 0이야. 자,
두 번째, S가 열린 경우. 선생님이 벽을 밀었어. 힘을 줬지. 근데 이동거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면 1, 0이야. 야,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드는 건 1이야. 들고 서 있지. 그럼 어떻게 돼? 1, 0이야. 왜? 이동거리가 생기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1의 정의가 뭐야? 과학에서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겨야 돼. 근데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방향이 수직이면 1, 0이야. 야, 가방을 드는 건 1이야. 들고 걸어가지. 그러면 1, 0이야. 왜? 이동거리는 이쪽이고 힘은 위로 주잖아. 이해됐어? 가방을 드는 건 1이야. 들고 걸어가면 1, 0이다. 예? 이해됐지? 너희들 솔로지오 봤어? 솔로지오 5가 여자애들은 다 보더라. 근데 남자애들은 안 보더라. 어? 솔로지오 5가 엄청나게 유행했잖아. 어디 뭐예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그걸 아마. 자 보자. 근데 그리고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나와있지. 정신적인 일은 일 아니다. 뭐 니들이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1, 0, 0이다. 넘겨. 그럼 114페이지 이제 보자.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뭘 가지면 갖는 에너지야? 높이를 가지면 갖는 에너지야. 아까 우리가 뭐로 표시한다? 잠재 에너지를 해갖고 EP로 표시. 선생님 연구실에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 연구실에 막내가 있었어. 이름이 진짜 뭐였냐면 진짜 이거였어. 김일구야. 일구야. 하나의 일자에다가 9구자야. 그 별명이 합이 10이야. 그러지 않아? 합이 10이라니까. 합이 10이잖아. 이제. 근데 얘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 날도 교수가 나오라면 나가거든. 근데 이 새끼는 일요일 날 엄마가 권사, 아빠도 권사라고 절대 안 나가. 안 와. 또라이 새끼야. 완전. 근데 또 별명이 하나가 있어. 사프야, 사프. 생긴 거는 진짜 단단하게 생겨갖고 키도 작아. 근데 이제 학기도 3단에 유도 2단이야. 그래갖고 얘가 이제 안경을 쓰고 딱 그러면 푸같이 생겼어. 생긴 게. 근데 왜 사푸냐면 사악한 아기곰 푸야. 사악한 푸야. 어쩌냐면 이 새끼가 집이 옛날에 불광동이었거든. 3호선 지하철역에서 옛날에는 불광동이 3호선 지하철역의 종점이었어. 지금은 일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학교 오는데 1,000원 들고 다녔어. 지하철비 왕복이 500원이니까 1,000원 들고 다녔어.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도 대학원 들어가고 이제 막 과외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갖고 돈 벌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 근데 더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가 그 의사가 들어온 거야. 근데 그 형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부원장이야. 근데 진단방사선거라고 MRI나 CT 찍어갖고 이 사람 무슨 병이 걸렸겠네 그렇게 해주는 거야. 미리 먼저. 근데 그 형이 MRI나 CT에 그걸 갖다 알아본다고 의용물리학 한다고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같이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형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근무를 학교 수업 받고 6시에 병원에 가. 응급실에 가. 그래갖고 다음날 6시까지 일하고 퇴근을 해. 그래갖고 학교 와. 그리고 이제 다음날 6시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수업.
근무를.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요. 다 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우리가 불쌍하다고 형하고 나하고 밥을 많이 매번 사줬단 말이야. 걔한 2,500원 정도 들고 다니니까. 학생 식당에서 학식을 먹어야지.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밖에 나가고 막 사주고 우리 학식 안 먹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한 번은 전화가 왔어. 막 수업하고 있는데 형 애들이 형 찾아 빨리 와. 그러니까 민수 형은 왔는데 빨리 와. 그래갖고 가봤어. 그랬더니 그 형은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는 취해 있고 이렇게 이 새끼가 뭐 했냐면 지가 술 산다고 그래갖고 애들한테 야 가자 술 먹으러 가자 그래놓고 민수 형 부르고 나를 부르는 거야. 민수 형이 취해 있으니까 1차는 계산했대 민수 형이. 근데 취해 있으니까 2차는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자꾸 나를 부르는 거야. 이 새끼가 자꾸 이 새끼 안 되겠네 형 이 새끼 버리장머리를 고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사줬어. 그랬더니 한 달간 삐져갖고 말을 안 한대. 근데 이 새끼가 뭐냐면 우리 연구실에 있으면 연구실에 랩에서 잘 때도 있거든. 그래갖고 라꾸라꾸 칠 때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이 새끼가 그 뭐 연구실에서 술도 먹거든. 저녁 되면 새벽 되면. 근데 이게 여기가 연구실이 있잖아. 그 건물이 12시 되면 문을 닫아. 앞 현관을 아저씨가 샷터를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통닭을 시켜. 그러면 바구니를 갖다 줄에다 묶어갖고 내려줘. 그럼 거기에다 돈 넣고 가져가고 그 사람이 거기다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술 먹고 있는데 이제 그날은 좀 빨리 먹었어 술을.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2층이니까 우리 연구실이 2층이었단 말이야. 2층에 랩이 3개가 있었어. 근데 우리 진짜 급하면 담 타고 올라가 버려. 2층까지 올라가 버려. 급하면. 근데 그날 취해가지고 이 새끼가 개기는 거야. 너 따라 나와 이 새끼야. 제일 처음에 이 새끼 선방을 날려 빡 치고 졸려다가 운동장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면 이제 이 새끼가 지구력이 엄청 안 좋아. 갖고 지금 짧은 다리로 졸라 쫓아오다가 포기를 한 2바퀴 돌면 퍼져버려. 그럼 올라가고 타갖고 마운틴을 해. 하고 다음날 있잖아. 형 여기가 아픈데요? 그런 거야. 이렇게 술을 먹으면 술은 이제 중추신경 억제되단 말이야. 그때는 맞았던 당시에는 술 먹고 맞으면 덜 아파. 근데 술 깨면 이제 아프지. 그래갖고 형 여기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멍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너 어제 개기다가 맞았어. 예. 그러나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대학원에서 반도체 전공했거든. 근데 우리 장비가 비싼 게 많았어. 왜 그러냐면 우리 교수가 이게 좋아. 혀는 짧은데 이게 좋아가지고 삼성하고 프로젝트를 갖다 10년 동안 1년에 10억씩 받았어. 그래갖고 뭐 우리한테 인건비도 나와. 근데 학자금도 나오고 인건비도 나오는데 인건비가 120이 나온다 석사는. 그러면 다시 통장으로 붙여 교수님. 그래갖고 우리한테 20만 원 준다. 지가 100만 원 받고 교수를 사기꾼들. 그래갖고 그 인건비만 해도 1,000만 원 뺑땅 치고 요 프로젝트비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뺑땅 쳐. 지 월급 500인데 2,500을 가져가. 가지고 교수가 근데 왜 우리가 직선을 못하냐? 교수가 논문을 통과 안 시켜주면 지도 교수가 우리 졸업을 못해. 그러니까 한 학기 딜레이 시켜버리면 또 돈 내고 다녀야 돼. 한 학기. 근데 이제 생사의 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때 교수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 많았어.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장비가 7억짜리인데
독일에서 들어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억이 넘을 거야. 근데 이게 이마 여기에 반만 하나 있잖아. 나무 상자 있잖아. 이게 3개가 되고 갖고 조립을 갖다가 이제 이걸 끌어가지고 안에 들어가고 조립을 해. 왜? 밖에서 조립하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 근데 그게 독일에서 테크니션들이 2명이 독일 집 기계였거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한 2달 넘는 거야. 그래갖고 체류비까지 다 그 가격에 포함된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 다 조립하고 기계를 우리가 이제 쓸 수 있게 셋업을 해. 세팅을 해줘. 그래갖고 0점 조절도 하고 다 해. 그래갖고 그걸 써. 근데 그게 장비가 뭐냐면 MB라고 해갖고 모레큘라 빔 이버페레이터. 분자 단위로 쌓아버려. 그래갖고 반도체를 증착시키는 거야. 반도체를 멀티레이어를 만들고 2층 만들고 2층 만들고 2층 만들고 이렇게 분자 단위로 쌓아버린 거야. 근데 그기에는 아닌데 우리 교수님의 동기가 그 삼척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우리한테 있는 2억 5천인가 그때 돼서 장비를 갖다가 똑같은 거 샀어. 근데 그 사람은 2억에 산 거야. 2억 5천짜리인데. 왜 그러냐면 야 테크니션으로 필요 없대. 니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갖고 우리가 원래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조립하고 막 있잖아 세팅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일주일 만에 갖고 다 해줬어. 일주일 동안 이제 삼척 가갖고 뭐 하는데 첫날 가니까 졸라 돈 많이 띵땅 치는 것 같다. 우리한테 첫날 엄청나게 사주는 거야.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그 노래방까지 갔어. 근데 노래방 딱 나왔는데 이제 교수들은 딴 데 가고 좋은 데 가고 눈사람이랑 겠지. 그래갖고 좋은 데 가고 먹는다고 우리 노래방을 갔어. 마지막에. 근데 노래방 앞에 딱 어떤 차가 딱 출입구를 막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이 새끼가 차를 차버리는 거야. 백미러로 부셔버리는 거야. 양쪽으로. 그러더니 분이 안 풀린가? 한 10대가 한 줄이 서 있었거든. 10대를 다 찼거든. 그때는 왜 그게 가능해? 한 20 몇 년 전이니까 CCTV가 없어. 가능해. 그러다가 이 새끼가 이제 숙소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 위에 차가 있었어. 그리고 차버리는 거야. 나는 도망갔다니까. 하고 이 새끼가 숙소로 왔어. 이 미친놈 새끼. 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왜요? 그거야. 이렇게 야 이 미친놈아 이씨. 파출소 앞에 있는 경찰차를 사면 어떻게 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경찰을 우겨버린 거야. 와, 안 들켰어 다행이지. 들켰으면 거의 현행범이야. 바로 잡혀가. 그 또라이야 또라이. 그 또라이도 삼성 갔어. 같이. 우리 산하게 냈다니까. 우리는 삼성에서 인건비 받았다니까. 그래갖고 선생님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삼성에서 오라 했는데 난 안 간다 했어. 근데 삼성에서 그러는 거야. 야 지금까지 받은 돈 다 토해내. 한 3천만 원 동안 토해내래. 돈이 없는데? 교수가 누가 다 먹었어? 교수가 다 해먹었잖아. 그래갖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갔어. 나는 삼성 이제 기흥이라고 있어. 수원 옆에. 삼성 종교이라고 있어. 종합기술연구. 그 길을 들어갔는데 이 새끼는 천안으로 떨어졌어. 그래갖고 형은 좋은 데 떨어졌는데 나는 멀리 떨어져갖고 막 울고 그래. 야 이 새끼야 남자 새끼 다 큰 새끼야 왜 그러냐고. 그 정도 그랬는데 걔도 삼성 갔어. 봐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봐봐 내가 물체를 들어올려. 질량이 M인 물체를 들어올려. 그러면 뭘 했니? 일을 했지. 일이 어떤 일을 했어? 물체의 무게 곱하기 높이만큼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무게는 뭐라 했어? 중력에 따른 질량이니까 9.8 곱하기 질량 M이지. 그리고 높이 H니까 이 일이 뭘로 전환돼? 높이가 생겼으니까 위치 에너지 전환되니까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
MH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1이 뭘로 전환된다? 위치 에너지. 높이가 생겼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야. 그럼 보자. 그랬을 때 보자. 이때 그러면 내가 실험 장치를 이렇게 마련했어. 이렇게 큐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찌개에 나무 토막을 매달아놨어. 찌개에 나무 토막을 매달아놨어. 근데 이걸 잘라버리니까 이 큐가 이 나무 토막을 밀어낸다는 거야. 큐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변한 거야? 이 나무 토막에 대한 1로 바뀐 거야. 그럼 보자. 큐의 위치 에너지 얼마냐? 9.8 mhc. 나무 토막에 대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근데 여기서 봐라. 나무 토막하고 찌개 사이에 마찰력. F가 마찰력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일정하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반대편하고 다 비례하지. 뭐에 비례할까? 큐의 위치 에너지. 나무 토막의 한계. 질량, 높이에도 비례. 그리고 이것에도 곱세도 비례해. 즉 S는 봐라.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고 큐의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고 한일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도 비례하고 이것의 곱세도 비례해. 즉 큐의 질량이 1kg에서 2kg가 되지. 그러면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2m, 원래 1cm였어. 2cm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2배 돼도 이동거리는 2배가 되는 거야. 질량 2배 되고 높이 2배 되면 총 4배가 되니까 4cm가 됩니다. 이동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 다음 보자. 보면 자 보자. 이제 중력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보자. 중력이 한 일하고 운동 에너지 보자. 중력이 한 일하고 운동 에너지 보자. 자, 운동 에너지는 얘들아 뭐야?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고 EK로 쓴다. 그러면 야 모든 물체는 뭐가 있어? 질량이 있고 운동하니까 속력이 있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질량하고 속력하고 연계된다. 응?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때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있었어. 수레가 있었어. 원래는 정지에 있었어. 처음 속력 V0가 처음 속력 0이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줬어. 힘을 줬어. 그랬더니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힘을 주어서 이동거리가 생겼으니까 뭐 해줬어? 일 해줬단 말이야. 즉 내가 한 일이 F 곱하기 X야. 근데 이때 일이 뭘로 전환돼?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얼마?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야. 이해됐니? 운동의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다.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자 질량이 얘들아 m이었어. 근데 이때 속력이 V1이었잖아. 근데 내가 이때 힘을 줬어. 그랬더니 속력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니까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겠지. 그러면 자 해준 일이 뭘로 전환돼?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삼각형은 델타고 변화량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돼.
이해됐어? 그만큼 이만큼이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봐봐 두 번째. 자, 야 수레가 있었어. 수레가 있었는데 수레가 질량이 m이고 속력이 이쪽으로 v였어. 근데 나무 토막을 만나가지고 나무 토막과 부딪혔어. 그러더니 나무 토막을 이만큼 이동시켰대. 그럼 뭐 한 거야? 자,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야? 나무 토막에 그렇지. 한 일로 바뀌었지. 그럼 보자.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이지. 그리고 나무 토막의 한 일은 F 곱하기 S야. 근데 F가 뭐야? 마찰력이야. 지면과의 마찰력. 지면과의 마찰력은 1.0. 그러면 이 수레 이동거리는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고 나무 토막의 한 일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것의 곱셈도 비례해. 따라서 이동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 나무 토막의 한 일,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것의 곱셈도 비례해. 즉 수레의 질량을 2배로 하지. 그러면 이동거리도 2배가 돼. 야, 그리고 수레의 질량을 속력을 2배 하지. 그러면 이동거리는 몇 배? 제곱에 비례하니까 4배가 되는 거야. 질량 2배, 속력 2배 하면 2 곱하기 4니까 8배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래서 됐고 그 다음 넘겨봐. 여기도 풀었지? 다 풀어. 네. 덜 풀지 말고. 여기 하나가 앞에 거 알아보고 앞에 거 하나가 예쁘냐?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뭘 보냐면 어디를 펴냐면 여기를 펴. 이제 마지막으로 자극과 반응 보자. 그리고 감각기관이 나와. 감각기관은 뭐야? 우리가 자극을 수용하는 기관이 뭐다? 감각기관이지. 눈, 코, 입, 혀, 피부지. 봐봐. 감각기관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 눈이요. 눈이 나오지. 눈은 적합자극이 뭐냐? 빛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뭐가 성립해? 시각이 성립한다. 시각이란 건 뭐야, 얘들아? 시각은 뭐야? 물체의 모양과 색깔, 거리를 갖다가 알아보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거야. 즉, 봐봐. 공이 날아와. 이걸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빛이 공에 반사돼가지고 내 눈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 눈이 이제 적합자극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해. 그럼 대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 즉, 이 자극에 대한 판단을 내려갖고 명령을 내려. 그럼 운동신경을 통해서 팔한테 전달이 돼. 그래갖고 팔이 공을 잡는 거야. 이게 자극과 반응이야. 근데 야, 봐라.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근데 야, 색깔은 봐라. 빨간색이야. 그럼 우리 빛은 야,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무색 흰색이잖아.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흰색이 돼. 근데 이게 물체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반사되는데 빨간색만 반사하니까 빨간색만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다른 색은 다 흡수한다. 흰색은 모두 반사하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검은색은 뭐야? 다 흡수하니까 들어온 빛이 없으니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야, 눈의 구조와 기능 보자. 눈의 구조와 기능. 눈은 선생님이 해부와 봤거든? 뭘?
아 사람의 눈을 해보지 않고 개구리. 아니 소 이 새끼야. 개구리는 졸라 작잖아. 손은 이만해. 탱탱블록 같아 느낌이. 근데 제일 앞에가 뭐가 있냐? 각막이 있어. 얇고 투명한 막. 각막이 있고 여기에 홍채가 있어. 홍채가 있어. 홍채가 있고 여기에 선모체가 있고 여기에 수정체가 매달려 있어. 실과 같은 진대라고 있어. 실과 같은. 그리고 제일 안쪽 막이 망막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막이 맥락막이야. 가장 바깥쪽에 가장 두껍고 탄력적인 막이 공막이야. 공막하고 각막은 연결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공막 일부가 변해서 각막이 되는 거야. 선생님 잘 그랬지. 그러면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볼록 렌즈인 어디? 수정체에 의해서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꺾여갖고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라. 사진기에서 망막은 상이 맺히니까 무슨 역할? 필름 역할을 한다. 어? 그리고 수정체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맥락막이 있어. 맥락막은 멜라닌 색소. 우리가 피부가 색깔 띠는 건 멜라닌 색소 때문이야. 흑인은 멜라닌 색소가 많은 거야. 그래갖고 검은색이고,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적은 거야. 우리는 중간인 거야. 멜라닌 색소, 검은색 멜라닌 색소가 있어갖고 암실 어둠 상대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나머지 거는 좀 이따 하자. 좀 쉬어. 쉬어. 자 봐라. 눈의 구조와 기능이 있다. 눈의 제일 앞에 있는 막이 뭐다? 얇고 투명한 막인데 이게 각막이야. 각막은 오목렌즈처럼 생겼다. 빛을 통과시켜. 오목렌즈처럼 생겼어. 각막은 봐라. 제일 앞에 있는 홍채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으로서 빛을 통과시킨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빛이 어디를 통과해? 홍채가 있어. 홍채는 이게 홍채야. 홍채가 뭘 조절한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그래가지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동공이야. 동공이야. 동공은 자 뭐야? 동공은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야.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수정체가 있다. 이게 수정체야. 수정체는 무슨 역할? 볼록 렌즈 역할. 그래가지고 빛이 굴절돼갖고 여기서 굴절돼갖고 어디에 상이 맺히게?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한다. 그리고 자, 이 안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야. 뭐로 채워져 있어? 그렇지. 유리체. 계일 성분인 액체 성분인데 계일 성분이어가지고 약간 완전 액체는 아니고 걸쭉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일 성분으로 눈의 형태 유지. 그리고 이 여기를 뭐라 그래? 선모체라 그래. 선모체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수정체의 두께 조절한다. 그리고 제일 안쪽 막이 뭐야? 망막이야. 망막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사진기의 필름 역할, 상이 맺히니까 필름 역할을 하고, 여기에 무슨 세포가 있다? 시각을 감지하는 시각세포가 존재해. 근데 망막에는 여기에 황반이 있어. 황반은 노란색인데, 자, 정답치 노란색인데 여기에가 시각세포가 제일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이 맺히면 가장 선명한 상을 볼 수 있어. 근데 황반 옆에 뭐가 있다? 맹점이 있어요. 맹점은 왜 여기에 상이 맺히면 안 보여? 왜? 자, 맹점은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야. 통로여가지고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이 맺히면 안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바깥쪽의 막이 뭐야? 맥락막이야. 맥락막은 검은색의 멜라닌 색소가 있어. 그래가지고 암실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가장 바깥쪽 막. 바깥쪽 막이 뭐야? 공막이야. 공막인데 공막은 가장 두껍고 탄력적이야. 그래갖고 눈의 형태에 주의해. 그래갖고 이 공막이 누가하고 연결돼 있어? 각막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갖고 공막 일부가 변해갖고 각막이 된 거야. 이해됐어? 자, 보자. 자, 제일 먼저 각막이 제일 앞에 있어. 홍채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으로 빛을 통과시키고, 이 빛이 동공을 통해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고, 그 다음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고, 수정체는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 망막의 상인을 맺히게 하고, 선모체가 뭘 한다? 수정체의 두께 조절한다. 그리고 유리체는 눈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로서 눈의 형태 유지하고, 그러면 이 빛이 망막에 맺히는데 상이 맺히는 곳으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인 시각세포가 있다. 망막에는 황반,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 상이 맺히면 가장 선명한 상이 보이고, 황반 옆에 맹점이 있어. 맹점은 시각신경이 모여나가는 부분으로서 시각세포가 없어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다. 시각신경은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내로 전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막은 맥락막인데 검은색 색소가 들어있어 눈속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공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으로서 눈의 형태 유지한다. 이해됐니? 그러면 물체를 보는 과정을 보자. 자, 물체를 보는 과정 어떻게 돼? 물체를 보는 과정은 빛이 각막을 통과해. 갖고 어디를 들어가? 이제 수정체에 의해서 꺾여. 갖고 유리체를 통과해. 갖고 망막에 시각세포가 이걸 감죠. 그리고 시각세포가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 그럼 우리가 뭐가 보이구나 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리고 네 번째, 눈의 조절작용이 있어. 그게 명암 조절하고 원근 조절이 있어. 명암 조절은 밝기 조절, 원근 조절은 거리 조절이야. 제일 먼저 밝기 조절하는 거 보자. 밝기 조절은
누구에 의해서? 홍채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 영화관을 갔어. 갑자기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가니까 빛이 양쪽으로. 그러면 어두운 데를 가면 어떻게 된다? 홍채가 수축을 해. 그래서 동공 크기가 어떻게 다 커져. 그러면서 동공 크기가 커지면서 빛의 양이 많아져. 빛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나고 나왔어 밖으로.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있으니까 눈이 부셔. 그러다 보니까 홍채가 늘어나. 이완돼가지고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작아져. 그러면서 홍채 조절작용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변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자 홍채의 크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변하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조절된다. 주변이 밝을 때는 홍채가 확장을 해. 그래갖고 면적이 증가하면서 동공이 축소돼. 그래갖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한다. 주변이 어두울 때는 홍채가 수축을 해. 그래갖고 면적이 감소하면서 동공 크기가 확대돼. 그래갖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한다. 그리고 물체가 거리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가 변하는데 선모체에 의해서 수정체의 두께가 변하면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힌다. 가까운 곳 볼 때는 자 원근 조절, 거리 조절 봐봐. 거리 조절은 누가? 선모체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일어난다. 봐봐. 거리 조절은 뭐라고? 선모체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두께를 조절해. 그럼 보자. 이때 보자. 그러면 자 가까운 곳 볼 때는 자 선모체가 안으로 수축해. 선모체가 안으로 수축해. 선모체가 안으로 수축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 그러다 보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져. 그러다 보니까 많이 꺾이니까 가까운 곳을 보여.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밖으로 이완을 해요. 밖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잡아당겨 버리지. 그러니까 수정체 선모체가 밖으로 이완. 그러면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 그러다 보니까 덜 꺾이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게 한다. 자, 봐봐. 물체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보다 선모체에 의해서 수정체의 두께가 변하면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힌다. 가까운 곳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을 해. 수축을 해. 안으로 수축해. 그래가지고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밖으로 이완을 해. 그러면서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 이해되니? 그리고 옆에 보자. 맹점 확인 방법이 있어. 여기. 병아리 봐봐.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는 곳이지. 과정은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 그림을 응시하다가 오른쪽으로 숫자를 차례대로 하나씩 본다. 어느 순간에 병아리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가 맹점의 상이 맺힌 거야. 그리고 주변의 밝기에 따른 빛의 양의 조절은 봐라. 밝을 때는 홍채가 확장해갖고 동공이 축소되니까 빛의 양이 줄어. 그리고 어두울 때는 홍채가 수축하면서 동공이 확장되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제 보자. 피부 감각이 있어. 두 번째.
피부 감각이 있어. 피부 감각이 있는데 피부 감각은 보자. 자, 피부는 피부 감각이 성립하는데 자, 피부 감각은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뭘 느끼는 거야? 뭐냐? 부드럽고 차갑고 딱딱하고 차갑고 따뜻하고 아픔을 느낀다. 응? 자, 근데 이 감각점들이 있어. 감각점이 있는데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우리는 감각점이라고 해요. 이 감각점 어디 있을까? 자, 얘들아, 우리 피부는 상피가 있고 그 아래에 진짜 피부인 진피가 있어. 진피가 감각점이 있어. 우리가 봐봐. 화상을 입으면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지. 1도 화상은 상피만 다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시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흉이 안 져. 근데 2도 화상은 약간 진피가 다친 거야. 근데 흉이 지겠지. 근데 3도 화상은 진피까지 녹아내려버려. 그러다 보니까 3도 화상을 입으면 무균실해져. 왜? 피부에 항균 효과를 하는 물질이 있단 말이야. 그게 또 없어진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그래가지고, 야, 뭐가 있냐?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원점인데, 누가 제일 많아? 통점이 제일 많다. 그 다음이 압점. 그 다음이 촉점. 그 다음 냉점. 원점 순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 사우나 70도 80도에서는 잘 견디는데 야 차가운 거에는 못 견뎌. 왜? 냉점이 원점보다 더 많으니까 더 잘 느낀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통점은 통증을 느껴. 압점은 누르는 압력, 눌림, 압박을 느끼고 촉점은 접촉, 촉감을 느낀다. 냉점과 원점은 냉점은 차가움, 원점은 따뜻함이야. 근데 몇 도 이상이 뭐 차갑다, 몇 도 이상이 그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야. 옆에 봐라. 피부 감각의 3번 봐봐. 피부의 온도 감각. 오른손은 15도씨의 물에, 왼손은 35도씨의 물에 담갔다. 10초간 두었다가 동시에 25도씨의 물에 담근다. 오른손은 15도에서 25도가 되니까 따뜻함을 느끼고 왼손은 35도에서 25도니까 차가움을 느낀다. 처음 온도보다 높아지면 온점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온도가 낮아지면 냉점이 자극을 받아들인다.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온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온도를 변화를 감지한다. 그리고 감각점의 분포와 특징 봐봐.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한다.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분포하는 개수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을 받아들인 자극에 더 예민하다. 얘들아, 봐봐.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일본 순사가 이제 고문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손톱 밑에 있잖아. 송곳을 찔렀단 말이야. 왜? 손톱 밑에는 통점이 많아. 그리고 뽀뽀를 하면 왜 기분이 좋냐면 입술에가 압점이 많아. 입술박치기를 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그리고 그래서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통점 다음에 압점, 압점 다음에 촉점, 냉점 다음에 온점이다.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자극이 오면 피부 감각점이 느끼고 피부의 감각신경을 통해 내려간다. 131페이지 한번 풀어봐. 배불러.
다 했어? 보자. 자, 1번에 A가 뭐냐? 홍채, B가 수정채, C가 선모채, D가 맥락막, E가 망막, F가 공막이다. 그러면 1번 수정체의 두께 조절하는 건 C 선모체, 2번 볼록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키는 건 B 수정체, 그 다음 검은색 색소가 있어 눈썹을 어둡게 하는 거는 D 맥락막, 그 다음 빛을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다. E 망막,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A 홍채, 그 다음 눈의 가장 바깥쪽을 쌓고 있는 막으로서 눈의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 F공막. 2번에 수정체 망막. 3번에 밝을수록 1번이 확장, 2번이 커지고 증가, 4번이 이완 얇아진다. 그 다음에 선모체가 수축, 그 다음에 두꺼워진다. 그 다음 5번에 X0, X00. 이해됐지? 모르는 거 있어? 없지? 너 뭐 틀렸어? 예? 뭐 틀렸구나. 1번에 그거 말씀하시고 기호를 놨었어요. 자, 그 다음 귀를 보자. 귀. 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있지만 뭣도 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 감각도 한다. 두 개를 한다. 감각을. 귀는 뭐 한다고? 청각과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자, 봐라. 귀는 청각과 뭘 담당한다? 평형 감각. 첫 번째 보자. 귀의 구조와 기능이 있어. 귀의 구조와 기능. 자, 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귀라 그러지. 이걸 귀라 그러지. 근데 이거는 귀가 아니야. 귓바퀴야. 귓바퀴야. 사오정은 맨날 있잖아. 나라라 슈퍼보드에서 사오정이 맨날 왜? 뭐? 그러잖아. 왜? 걔는 귓바퀴가 없어. 소리를, 걔는 그렇지. 귓구멍만 있고 소리를 모아주는 귓바퀴가 없어. 그래서 잘 못 듣지. 그 다음에 이게 웨이도를 통해서 귓바퀴는 소리 음파를 모아주고 웨이도는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통로고, 이제 웨이도 끝에 얇고 투명한 막이 뭐가 있다? 망막이 있어. 이게 소리에 의해서 처음으로 진동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뭐가 있냐? 귓속뼈가 있어.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야. 얘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킨다. 고막하고 연결돼 있어갖고 고막의 진동을 여러 배로 키운단 말이야. 증폭시켜.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 등의 귓속뼈가 있어. 그 다음 귀 인두관이 있는데, 귀 인두관은 뭐냐? 야,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거나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지, 그러면 멍하지. 왜 그러냐면 봐봐, 민지야 봐봐. 원래는 밖의 압력이 더 커. 그러다 보니까 귀 안의 압력보다, 그러니까 이 귀 쪽으로 이렇게 고막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높은 데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밖의 기압이 낮아지니까 귀 안의 기압이 더 세. 이렇게 변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멍한 거야. 근데 귀 인두관이 코나 입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야. 입 벌리거나 하품하지. 그러면 다시 이제 압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갖고 멍함이 사라지는 거야. 귀 인두관이 뭐하는 역할을 알아? 고막의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같게 조절하는 거 아니야. 귀 인두관이. 그리고 뇌가 있어. 웨이가 있고 뇌가 있어. 뇌는 뭐냐? 세 개가 있어. 이렇게 방골이가. 방골이가
방골이가 있는데 이게 세방골이관이라고 해. 세방골이관이라고 해. 어? 세방골이관이라고 했어. 어? 세방골이관이 뭐냐? 얘가 세 방향으로 되어 있어. X, Y, Z축으로. 갖고 림프가 차 있어갖고 여기에 선모가 있어요. 가는 털이 있어. 선모가 있어가지고 이 관성에 의해서 회전 감각을 느끼는 거야. 회전 감각.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돌지, 그러면 야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선모는. 그래고 내가 왼쪽으로 돌고 있구나 안단 말이야. 그리고 회전 감각을 느끼고 이 전정기관이 있어. 전정기관에는 이석이라는 아주 작은 돌이 있어. 얘가 여기를 누르지. 아, 내가 똑바로 서 있구나. 선모가 있어야 돼. 그리고 옆에를 누르면 내가 기울어져 있는 거야. 위치나 기울기를 느낀다. 위치 감각이나 기울기를 느낀다. 이것들이 두 개가 평형 감각을 답니다. 그리고 방골이관에는 뭐가 있다? 청각세포가 있어. 얘가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하고 청각신경하고 연결돼 갖고 이게 이 자극이 대뇌로 가는 거야. 갖고 우리가 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거야. 보자. 방골이관은 뭐가 있다고? 림프액이 있어가지고 몸의 관성에 의해서 몸의 회전을 감지하고, 전정기관은 이석이 있어 중력에 의해서 몸의 기울기라든지 위치 감각을 느끼는 거야. 두 개가 앞에서 방골이관하고 전정기관 앞에서 얘가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그리고 평형 감각 신경이 있어. 방골이관과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내로 전달해. 그리고 달팽이관은 진동,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어. 이게 청각신경을 통해서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내로 전달한다. 그러면 소리를 듣는 과정은 어떻게 돼? 제일 처음에 소리가 귓바퀴에 의해서 모여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진동시켜 귓속배에 의해서 소리가 증폭이 된다. 그리고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이걸 감지해 청각신경을 통해서 내로 전달한다. 그리고 평형감각은 방골이관과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 내로 전달되어 몸의 회전이나 기울어짐 등을 감지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방골이관의 작용이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몸이 회전하는 걸 느낀다.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방향을 느낄 수 있다. 전정기관의 작용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몸이 기울어진 걸 느낀다.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걸 느낀다.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는다. 전정기관은 감각세포층 위에 이석, 청사라는 작은 석회질 알갱이들이 있다. 몸이 기울어지면 이 이석이 중력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감각세포의 감각타를 자극하여 이로 인해 감각세포가 흥분하여 몸이 기울어진 것을 느낀다. 그리고 옆에 보자. 플러스 강의 1번 봐봐. 청각은 귀에서 소리,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음파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느끼는 감각이고, 평형감각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몸의 회전 감각을 느끼고 몸의 움직임이나 기울어진 위치 감각을 느낀다. 귀 인두관의 작용에 따라 자동차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거나 고속 승강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기압 차이 때문에 귀가 먹먹해진다. 이때 침을 삼키거나 입을 크게 벌리면 귀 인두관의 작용으로 멍멍한 느낌이 사라진다. 고도가 높은 곳에 기압이 낮아져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 차이가 생기면서 이때 고막의 바깥쪽으로 팽창하기 때문이야. 소리를 듣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는 방골이관, 전정기관, 기인두관은 소리를 듣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가 있어 이제? 코가 봐.
혀 미각이 있지. 코 후각과 혀 미각이 있다. 봐. 첫 번째. 자, 코 후각은 자, 코 속 천장에 보면 후각 상피가 있어. 점액으로 덮인 후각 세포가 모여 있는 세포층이고 이게 후각 상피의 후각 세포가 후각 신경하고 연결돼 있다. 후각 세포는 야, 밑줄 봐.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적합 자극이야.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적합 자극이다. 그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갖고 후각신경,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으로 뇌를 전달한다. 근데 아까 전에 후각상피가 뭘로 덮여있다 했냐 얘들아? 점액질로 덮여있지. 야, 코가 건조하지. 냄새를 못 맡아. 왜? 야, 후각상피에 있는 점액질에 기체성 화학물질이 녹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후각세포가 자극으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코가 건조하면 냄새가 못 녹아들어. 그러니까 후각세포가 이걸 감지를 못해. 이해됐니? 코는 촉촉해야 돼. 이해됐지? 그만 봐라. 코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냄새를 느끼는 감각으로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후각상피에 후각세포에 자극하면 후각신경을 통해서 내려간다. 얘는 매우 민감한 감각이지만 제일 민감하다. 쉽게 필요해진다. 자, 그러다 보니까 후각세포는 쉽게 필요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냄새가 나면 그 냄새는 느낄 수가 있다. 야, 화장실에 갔어. 근데 제일 처음에 뭐 화장실 냄새가 강하게 나타나.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화장실 냄새가 안 나. 근데 엄마가 갈비를 굽지. 그 냄새는 맡을 수 있다. 잠깐만. 예, 병이네. 예, 안에 그자. 그러다 보니까 야, 봐. 화장실에서 화장실 냄새가 맡았어. 강렬하게 느껴. 근데 좀 있다가 오래 있다 보면 화장실 냄새가 안 나. 근데 새로운 자극. 엄마가 갈비를 구워 빨리 똥 싸고 나가지. 이해됐지? 그리고 혀 미각은 뭐가 있냐면 우둘투둘한 혀 표면에 돌기가 있지. 이걸 유두라 그래. 유두의 끝에 보면 맛봉우리가 있어. 유두 옆면에 분포하는 맛세포가 모여있는 곳이야. 맛세포는 뭐? 액체성 화학물질을 적합적으로 받아들여. 맛세포에서. 그래서 맛세포가 또 미각신경하고 연결돼가지고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감각은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맛을 느끼는 감각이다. 그러면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맛봉우리의 맛세포에 전달되고 미각신경을 통해서 내려간다. 혀의 기본은 혀가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해서 느낀다. 이렇게 야 그렇잖아. 우리가 봐봐. 야, 맛은 우리가 어때다? 야, 뭐 풍경 좋은 데 가고 먹으면 더 맛있지. 근데 뭐냐면 이게 미각과 후각을 동시에 느낀다. 맛은. 그러니까 만약에 코를 막고 눈을 가리고 먹지. 사과하고 양파하고 구분. 사과 맛하고 양파 맛하고 구분. 그러니까 맛은 미각과 후각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해됐니? 네. 그리고 매운맛은 뭐다? 얘들아? 통증. 통증이야. 통각이야. 통증이야. 매운맛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 거 먹으면 얼얼하잖아. 통각이야. 통각. 그리고 감칠맛 옆에 나왔다. 감칠맛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을 맛으로 고기 생선 다시다 등에서 느낀다. 미각이 아닌 맛이 있다. 매운맛과 떫은 맛은 각각 혀의 입속의 피부의 통증과 이렇게 매운맛은 통각이고 떫은 맛은 악각이야. 그리고 피부 감각이다. 미각 아니다. 미각과 후각 실험. 코를 막고 포도맛 젤리하고 사과맛 젤리 먹으면 단맛과 신맛이 느껴지지만 코를 막고 막지 않고 젤리를 먹으면 과일 냄새도 맡을 수 있어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다. 콩황이 걸리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133페이지 한번 풀어봐. 이 새끼 충주맨 이 새끼 시청 충주시청 그만뒀네. 알지? 충주 내린 박사. 공무원이었잖아.
다 했어? 자, 6번 보자. A가 뭐니? 고막, B가 귓속뼈, C가 방골이관, D가 전정기관, E가 청각신경, F가 달팽이관, G가 귀인두관이야. A, G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A는 뭐니? 고막, B는 귓속뼈, C가 방골이관, D가 전정기관, E가 청각신경, F가 달팽이관, G가 귀인두관이야. 그러면 7번에 A는 리을, B는 기역, C는 니은, D는 디귿, E는 비읍, F는 시옷, G는 미음. 그럼 8번에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9번에 00XX, 10번에 기체상태의 화학물질을 후각상피의 후각세포, 후각신경내, 맛을 느끼는 과정은 액체상태의 화학물질이 맛봉우리의 맛세포, 미각신경내다. 그 다음 넘겨봐. 자, 피부에 감각점 분포조사가 있다. 하드보드지에 4변의 이쑤시개를 2개를 8mm, 6mm, 4mm, 2mm 간격으로 붙인다. 한 사람 A는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 B는 8mm, 6mm, 4mm, 2mm의 간격 순서로 A의 손바닥에 이쑤시개를 살짝 누른다. A는 이쑤시개로 2개로 느껴지는지 1개로 느껴지는지 말한다. 이때 A의 손가락 끝과 손등의 과정을 이를 반복하여 이쑤시개 2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를 각각 표에 기록한다. 손바닥은 최소 거리가 6mm야. 손가락 끝은 2mm, 손등은 8mm야. 자, 이쑤시개가 1개로 느껴지는 까닭은 이쑤시개 간격에 해당하는 거리에 감각점이 1개가 분포하기 때문에 이쑤시개가 2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은 부일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여 감각이 예민한 부위다. 감각점은 수는 손가락 끝이 가장 많고 손등이 가장 적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손가락 끝이고 가장 둔한 부분은 손등이다. 이쑤시개가 2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몸의 부위마다 다른 까다. 감각점은 몸의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포한다? 부위에 따라 분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 풀어와. 문제 풀어와. 보거라. 139페이지까지. 됐어. 오늘 여기까지. 힘들어. 아유, 이제 쉬러 하니까 좋지? 기분이 짱 좋지? 이제도 기분 좋지? 말